사업 확장을 위해 M&A, 즉 기업 인수를 생각하고 계신 대표님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획은 다 좋은데 딱 하나, 자금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담보가 부족해서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F&B 사업을 하시는 한 대표님께서 실제로 주셨던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M&A를 진행하시다가 바로 이 지점에서 딱 막히실 거예요. 자, 이 현실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인수하려고 했던 자산의 총 금액이 약 26억 원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직영 매장 2곳에다가 HACC익 인증까지 받은 식품 제조 공장 2곳. 이걸 인수하면 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딱 완성되는 정말 중요한 딜이었죠. 그런데 대표님이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최대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12억에서 한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인수 금액의 정확히 절반이죠.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나머지 13억 원. 이 어마어마한 자금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는 거였죠. 와, 진짜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들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사채 같은 걸 알아보시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해답은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제의 열쇠는 돈을 빌리려는 나의 부족한 담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사려고 하는 그 대상 자산의 강점 속에 해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딜의 핵심, 바로 인수하려던 주력 매장의 월 평균 카드 매출이 무려 3억에서 4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이만큼 벌 거라는 추정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매달 통장에 찍히고 있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 숫자 하나가 자금 조달의 모든 판을 바꿔놓습니다. 이 딜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세 가지의 결정적인 강점이 보이더라고요. 첫째, 방금 보신 것처럼 이미 검증된 강력한 현금 흐름. 둘째,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약 1.6년밖에 안 걸린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M&A가 5년에서 8년 걸리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거의 사기캐 수준이죠.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담보자산 가치 자체도 총 인수금액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견한 강점들을 무기 삼아서 저희는 5가지의 창의적인 금융 솔루션을 착착 조합한 하나의 툴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익숙한 부동산 담보대출부터 셀러 파이낸싱, 세일 앤 리스백,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렵지만 카드 매출 ABL, 마지막으로 인수금융까지. 이 각각의 도구들이 저 13억 원이라는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툴, 이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죠. 바로 부동산 담보대출. 이걸로 12억에서 15억 원은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꿀팁은요, 절대 은행 한 군데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중은행 2곳, 저축은행 1곳, 이렇게 동시에 견적을 넣어서 경쟁을 딱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셀러 파이낸싱. 이건 뭐냐면 파는 사람, 즉 매도인이 약간 은행처럼 돈을 나눠받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한 5억에서 8억 원 정도를 사장님, 저희가 2, 3년에 걸쳐서 나눠서 드릴게요 라고 합의하는 거죠. 그럼 당장 필요한 현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매도인 입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안 내고 나눠내는 효과가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입니다. 단 이때 이자율은 연 4.6% 이상으로 꼭 설정해야 증여세 이슈를 피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진짜 기가 막힌 전략입니다. 세일 앤 리스펙. 이게 뭐냐면 인수 대상에 포함된 공장 2곳 있잖아요. 그걸 인수 도장 찍자마자 바로 리스 전문 회사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시 빌려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공장은 공장대로 쓰면서 동시에 4억에서 6억 원의 현금을 즉시 손에 줄 수 있는 거의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카드 매출 ABL. 이름이 좀 어렵죠? 자산 유동화 대출이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인수할 가게의 미래 카드 매출 자체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어차피 이 가게는 매달 3, 4억씩 꾸준히 벌리니까 그 돈 믿고 빌려줄게 이거죠. 부동산 하나 없이 오로지 강력한 현금 흐름만으로 2억에서 3억 원의 운전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인수금융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 찾아가서 아이고 저희 회사 재무제표가 좀 약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회사는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인수할 이 자산의 현금 흐름, 이 이비다만 한번 봐주세요. 이게 이렇게나 강력합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서 접근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5가지 도구들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으로 조합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합치니까 조달 가능한 금액이 최소 27억에서 최대 37억 원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돈이 얼마였죠? 26억 원이었죠. 이걸 충분히 넘어서는 금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13억 원의 갭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진짜 고수들의 전략이 있습니다. 굳이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실행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단계별 인수 전략입니다. 일단 현금 흐름이 제일 좋은 주력 매장을 먼저 인수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랑 다른 금융기법들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다음 매장 그리고 공장을 인수하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짜면 당장 필요한 현금이 13억 원이 아니라 7억에서 8억 원 수준으로 확 줄어들어요. 자금 부담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자금 조달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황금률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걸 놓치면 지금까지 짠 계획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바로 재무실사입니다. 인수하려는 그 기업에 혹시 숨겨진 빚은 없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샅샅이 파악하는 게 무조건 우선입니다. 돈 구하는 계획은 그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26억짜리 보물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4억짜리 숨겨진 부채가 빨려왔다? 그럼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케이스에서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들도 솔직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M&A 자금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정부 M&A 융자는 특수관계자 이슈 때문에 어려웠고 정부 보조금은 너무 불확실해서 제외했습니다. 괜히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인수 대상에는 어떤 숨겨진 현금 흐름, 어떤 재무적 강점이 있나요? 그 강점을 찾아내는 순간 부족했던 담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